그리고 자, 음소거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 있으면 네, 질문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7강 254에 내 목소리가 땡땡땡땡 된다니까 나의 목소리를 찾아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 목소리, 나의 목소리 100%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연아쌤 어서 오세요. 내 목소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낭낭하세요. 아, 우리 인숙 대표님 목소리 어떠세요? 자신의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연아쌤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자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선생님 목소리 원래 좋은 줄 알아요. 아니, 저의 좋아요. 목소리 말고 네, 네. 연아쌤의 목소리 좋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제 목소리요? 네, 아, 제 목소리는 저는 모르겠는데 네.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죠. 우리 그러면 한번 저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목소리가 무엇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목소리가요? 네. 내 음, 목소리가 무엇이 된대요? 무엇이 될까요? 돈이 돼요? 아, 네. 내 목소리가 돈이 된다니까? 내 목소리가 복이 굴러온다니까. 내 목소리가 행운을 불러온다니까. 네. 내 목소리는 천하의 금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황금, 소금, 지금, 네,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황금도 꼭 있어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니까. 소금도 꼭 있어야 돼요.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할지라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인 거예요. 지금의 내가 없다면, 과거의 내가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죠. 과거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소리로 피는 꽃. 글자는 잠든 나비 우리의 목소리로 날개를 펴고 더듬더듬 첫 걸음마처럼 서툰 발음 하나가 봄바람 되어 차가운 활자들이 숨쉬기 시작하고 춤추기 시작해. 때론 새처럼 딱딱한 내 목소리도 꽃이 되어 피어나고 실수도 더듬거림도 모두가 아름다운 음률이 되어 마음을 적시네.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로 피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시인이 되고 낭독은 마음을 두드리는 사랑의 언어. 오늘도 우리는 글자라는 나비를 깨워 하늘로 날려보내네. 자, 소리로 피는 꽃. 저의 목소리가 어땠냐면요. 잠들어 있었죠. 갈라지기도 하고, 쓸소리도 나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때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뒤로 노래도 안 하고, 참 힘든 생활을 살았습니다, 지금. 50여 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어, 그게 뭐였냐면, 할머니 목소리니? 예, 할머니 목소리가 난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까지도 노래를 좋아하지 않고 남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정말 힘든 생활이었죠. 말도 더듬더듬, 발음하기도 그렇고, 남들과 마주 서서 말하기도 참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죠. 이것은 소리로 피는 꽃은 제가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어떻게 짓게 되었을까요? 여기 더듬더듬, 또 잠든 나비, 서툰 발음, 이게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남 앞에 나서기 힘드니까 제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쇠처럼 딱딱한 목소리, 차가운 목소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얼굴에서 풍겨지는 것이 너무 정말 차가웠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제가 극복이 있냐면요.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서 읽다 보니까 그것이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어나서 지금은 남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낭독은 여기 보면 마음을 두드리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사랑의 언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글자라는 나비를 깨워서 하늘로 날려보내네.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낭독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한번 저하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북튜버 인기 있는 채널. 저는 낭독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 목소리가 사람들이 처음에 했을 때보다 정말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내 목소리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정말 싫은 거예요. 아, 내 목소리 내가 듣기 싫은데 다른 사람은 내 목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디지털 강의만 했을 때 스마트폰 강의 디지털 강의를 하다가 디지털 강의 하는 날 이제 한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낭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찾게 된 거죠. 이 북투별 인기 있는 채널 제가 세 개를 찾아왔는데요. 검수고 우리 연습 할게요. 겨울 서점을 보니까 28만 명이에요. 어, 책 읽, 책 읽기 좋은 날, 책 읽기가 아니라 책 읽기 좋은 날. 이분들 보면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8만 구독자가 있고, 92만 책 읽기 좋은 날 구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그림은 또 52만 독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목소리 가지고 책만 읽어줬을 뿐인데, 그래서 이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널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같은 기술적 분석 이것은 자리라도 광고고요. 어떤 종목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먼저 수익률이 띄고. 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7월입니다. 뭐 했다고 7월이 됐죠? 뭘 많이 하긴 했죠. 다들 올해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작년 조회수가 2월에 벌써 6천이 코로나가 시작이 나왔죠. 됐으니까 1년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서점인데요. 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동안 종종 요청을 1년 받아왔던 바로 전에. 그 영상,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What's in my bag 영상입니다. 40분 동안 이 책. 제가 그동안 어떤 운신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제가 대학원에 이거 보세요. 들어갔기 때문에 31만에. 오늘의 영상은 그냥 What's in my 2만에, bag이 아니고 12만에. 철학과 대학원생의 유튜브가, What's in my bag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하기에 가방도 유튜브가 어떻게 돈이 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런데 가방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요새는 8만에, 거의 백팩밖에 안 7만에, 들고 9만에, 다녀요. 11만에. 강연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만 한번 가끔 다른 거를 들고 다니는데 읽어보도록 거의 하겠습니다. 항상 클릭을 강연을 갈 해보도록 때조차 할게요. 어떻게 읽어주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이고요. 네, 여러분 책 리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라이브 중에 책 소개를 꼭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책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매년 출연하고 있는 리딩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명의 게스트들 할 수 있어요. 나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인기 있는 채널 겨울 서점 책 읽기 좋은 날 책그램 제가 세 군데 사이트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나는 이 사이트를 따라하면 되겠다. 나는 이 사이트를 한번 따라해 볼까?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죠? 같이 챌린지로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예인 접니다. 네, 5년 전 예인 김영숙은 AI 디지털 강사였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서울에 대전에 살았는데 서울에 와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루는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소리가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해 죽겠다고 말 좀 빨리 하라고. 야, 거북이냐? 너 왜 이렇게 뭐 할머니야? 뭐야? 막 이러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감 선생님이 너 할머니야? 아니, 할머니 목소리가 난다. 저한테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저한테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살았거든요. 내 목소리, 누가 들으면 안 돼. 이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면은 제 목소리가 나잖아요. 노래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음악 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악 점수는 항상 양 아니면은 가였어요. 다른 건 수인데 음악에 이제 실기 점수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까 점수가 좋을 리가 없었잖아요.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 4년 전 코로나가 오고 나서 2020년 4월 30일 날 제가 그때를 잊지를 않는데 그때 어느 분이 울산에 사는 분이 서울로 저한테 원데이 특강을 들으러 온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원데이 특강 들으러 와서 저한테 자신의 목소리가 싫다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라고 했더니 자신의 목소리가 싫다고 하는데 제가 소리 내어서요. 책을 읽어보세요. 저도 모르게 제 입 밖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소리 내어서 책을 읽으면 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네, 돼요. 제 입에서 나갔으니까 이제 저는 안 돼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미련한 곰탱이 같이 낭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와, 그 진짜 90일쯤 됐을 때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카톡에 5분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녹음하기 위해서 막 1시간을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최소 30분, 40분 녹음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외근 중이었는데 아파트 앞이었거든요. 걸음을 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제가 웃었어요. 정말 어이없는 웃음 있잖아요. 막 놀라운 웃음? 어이없는 웃음? 무슨 카톡에 녹음을 해서 보내기 위해서 뭐 1시간을 연습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녹음을 해서 보낼 때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잘한다, 잘했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90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정말 좋아졌다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새소리도 좋아지고 자갈치 아줌마 목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님 낭독 독서 모임 해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낭독 독서 모임 해요? 저 디지털 강사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영업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세련됐다는 거예요. 저 그분 때문에 낭독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분 이름이 김길수 예, 쌤이에요. 예. 이제 그분한테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이 저의 은인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저의 은인이거든요. 저는 제가 던진 말 때문에 그분이 낭독을 해서 변화되었지만 저는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낭독 강의를 하고 있고 낭독 작가가 되었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느리고 차가운 목소리, 어색한 발음, 숱한 실수들, 남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면서 살았던 제가 삶이 바뀐 거죠. 지금 낭독을 하면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목소리 링크리에이터가 세상을 바꾼다. 책을 나왔잖아요. 이 책 표지에 제가 사진을 보냈는데 이 책 표지에 또 제 얼굴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넣지 말라고. 이랬는데 출판사 대표님이 꼭 넣어야 된다는 거야. 낭독을 하시는 분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으니까 넣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넣었어요. 책 표지에서 보는 저는 아직도 쑥스러워요. 제 얼굴이 책 표지에 있다는 거 막 감추고 싶은데 여러분도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외모도 자신감이 없고 목소리도 숨어서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아직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낭독은요, 단순히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해요. 그런데 낭독은 단순히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공존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전해주잖아요.
우리의 감정, 내 생각,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잖아요. 그렇게 말하듯이 낭독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 싹트기도 하죠. 우리는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좀 말을 좀 더듬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빛과 소금의 소리. 저는 그 김길숙 쌤을 통해서 제가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대체 무엇일까 고민을 했어요. 꿈도 없었죠. 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나를 이토록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응? 무엇일까? 내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난 무엇을 하고 가야 하는 것인가? 그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낭독을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들,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들, 남들 뒤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 내 목소리에 드러내기 싫었던 사람들, 내 외모 때문에 숨고 싶었던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책을 통해서 읽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놀라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정말, 아, 낭독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 책을 읽어서, 어머, 누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어때요? 눈이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배에 부작용이 나고, 허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뇌가 아프고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어서 소리를 내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건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아픈 사람이 안 아프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수강생이 전화가 왔어요. 강사님, 네,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독서 모임에는 안 들어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입에서, 어, 대표님, 이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제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제가요, 지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독서 모임이 6시거든요.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내가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독서 모임 하니까 조금 이따 통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낭독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내 목소리가 열리는 날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도 저의 탁한 목소리, 잠겨있는 목소리, 저 좀 펑 뚫어주고 싶다. 한수고 막혔을 때 펑 뚫어주고 싶잖아요. 저 그러한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국내 최초 AI 인문학 강사예요. 자, 얘는 스노라는 금세기의 빛 소금의 소리 김영수의 인생 아나운서 무지개 희망이 넘쳐나 세계 꿈과 행복을 열어줘 운명 같은 저와의 만남 소금의 소리로 채워줘 형형색 색의 무지개 빛 희망을 숨기 들려주는 인생. 자, 이거 보세요. 제가 김형숙이잖아요. 금색의 빛과 소금의 소리를 전하는 인생 아나운서. 무지갯빛 희망이 넘쳐나 제게 꿈과 행복을 열어줘요. 숙명 같은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꿈을 이루도록 돕는 메신저인데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원래는 시 낭송가였어요. 시 낭송가였는데 그분이 나이가 먹으니까 60이 넘으니까 시를 외워야 되잖아요. 시는 외워서 말을 해야지 낭송이잖아요. 낭독은 책을 보고 읽는 거, 낭송은 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60이 넘다 보니까 목소리 아주 그냥 시 낭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젖어들어요. 젖어들어가서
저도 감탄할 날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김영숙 이 이름 속자를 금색의 빛과 소금의 소리 자기 동생 보고 지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알려야 된다고 24일 날 저녁 5시쯤 시청에서 만났거든요. 시청에 보면은 시청 밖에 나가기 전에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하가 있어요.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 앞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버스킹을 한다고 우리가 막 그 자리에서 버스킹을 했거든요. 버스킹 아시죠? 길거리에서 막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계천에서도 막 손시러운데 막 호흡 불어가면서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인사동에 가서 또 낭독을 하고 시청 광장에 와서도 막 방독을 했어요. 추운 겨울날. 그런데 그분이 낭독을 이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 이 꿈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제 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그래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아, 낭독의 날, 또 버스킹 공연을 제안했던 그분의 꿈을, 그리고 나의 꿈을 함께 이루자.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낭독의 날로 지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낭독의 날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10시일간 검색을 하면 만날 수 있고요. 제가 낭독을 하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디자인 강사였죠. 그런데, 낭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낭독과 관련된 책을 쓰게 된 거죠. 낭독 365일 낭디꿈 이러면서 디지털 책도 쓰고, 낭독책도 쓰고, 문학책도 쓰고, 그래서 지금은 30여 권이 넘는 책을 쓰게 되었고, 또 매월 인세가 들어옵니다. 자, 이것도 낭디꿈, 우리 낭디꿈 지부장님들이 있는데, 지부장님들과 함께 노래를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변해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림을 첫 번째 이렇게, 네, 믹서가 된 거예요, 믹스. 믹스가 돼가지고 AI가 만들어주는 기업가의 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왜 어색하게 느낄까요? 왜 어색하게 느껴질까요? 두 가지 소리 전달 방식의 차이예요. 첫 번째는 공기 전도, 두 번째는 골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이제 귀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막과 이 귀의 뼈를 진동시켜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골전도가 있어요. 이게 목소리가 들을 때는 공기 전도 외에 또 이제 이 두 개의 골을 통해서 직접 이제 전달되는 소리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골의 진동을 통해서 이 달팽이관이 있는데 그것으로 직접 전달이 돼요. 공기 정도로만 이게 들리는 소리보다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는 거죠. 달팽이관이 울려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때는 이거 내 목소리가 아니네. 이거 누구 목소리야? 어색하다 이러는데 상대방이 듣잖아요. 상대방이 들을 땐 네 목소리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 목소리가 왜 이상하게 들릴까? 이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녹음된 목소리는 이 공기 전도를 통해서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내가 듣던 목소리는 이 골전도를 올려서 들리는 거예요. 고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느껴지는 뿐이죠. 야,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녹음된 목소리. 심리적으로, 이거는 내 목소리가 아니야. 나한테 내가 평소에 익숙해 있던 목소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심리적인 요인이다. 자, 내 목소리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내 목소리로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성 기반의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과 콘텐츠 제작의 방법이 있어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편집을 하면 부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루도 있고 다른 편집 툴도 있는데 자막으로 이제 변환을 해줘요. 근데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 거야. 발음이 정확하고 끊어 읽을 때는 끊어 읽고 호흡이 연결될 때는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야 이게 매끄럽게 되죠. 내가 한참 쉬잖아요. 그러면은 AI도 한참 그 목소리를 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음성 합성 기술, 이것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 제작, 우리가 여러분한테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다글로 메모를 해주세요. 다글로라는 AI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말을 하면은 한글로, 글로 다 바꿔줘요. 그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바꿔주겠죠. 다글로. 아까 노래를 한 것은 스노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거고. 자, 컨텐츠 제작을 하는 방법, 팟캐스트 오디오북. 팟캐스트나 오디오 요즘에는 유튜브도 팟캐스트 채널이 또 있어요. 팟캐스트를 올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팟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실까요? 팟빵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세요? 팟빵? 먹는 팟빵일까요? 겨울에? 무엇일까요? 혹시 팟빵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팟빵은 먹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 녹음해서 올리는 사이트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팟빵이죠. 그래서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네이버에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폴라리나 또 우리가 오디오북 많이 듣잖아요. 밀리의 서재나 윌라. 뭐, 한 달에 9,900원 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유튜브나 스트리밍 채널을 이용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음성 더빙이나 나레이션을 통해서 광고나 영화, 애니메이션 더빙으로, 그리고 온라인 강의나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죠. 자, 낭독을 통해서 발음을 개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얼굴 근육을 이완시켜야 돼요. 우리 입을 한번 크게 벌려보도록 할게요. 입을 크게 한번 벌려볼게요. 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품하면, 이러면은 뒤에 목젖이 보이잖아요. 그 목젖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속의 공기의 흐름을 가지고 발성을 하는 거거든요.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 오. 이, 우, 오. 이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우, 오. 그리고 이 얼굴 근육 있잖아요. 이 얼굴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좀 해주세요. 얼굴. 우리가 이제 낭독 지도사 과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 풍선을 많이 불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낭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분이 1등을 하셨어요. 어머, 어떻게 1등을 했을까요? 그분이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생일인 거예요. 그런데 낭독회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100개를 불고 왔다는 거예요. 풍선을 그 새벽에 일어나서 100개를 불고 왜 꾸며놓고 엄마 얼른 갔다 올게 하고 온 거야. 막 울고 불고 하는 애를 떼어놓고. 그래서 그분이 1등을 한 거죠. 그리고 혀로 입 안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근육이 펴지겠죠. 그리고 부릉부릉 입술 부릉
이렇게 떨기도 하고 이제 하는 역할이 많죠. 너 혀와 입술을 그냥 PT를 해줘야 돼. 아, 이, 우, 에, 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막 잡아당겨주고 목 근육도 풀어주고 이 주변 얼굴 근육을 이렇게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낭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음이 정확해지고 발성도 좋아지고 발음만 좋아지면 안 되고 발성. 내가 만약에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기 하는데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기. 우리가 나이 50, 60 넘잖아요. 다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기. 이렇게 읽어야지. 60 넘은 사람들 보면은 다 끊어 읽어. 그렇게 끊어 읽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입안의 공간을 넓혀주는 거예요. 입안에 찐빵을 넣은 것처럼. 자, 이 볼을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탕을 물었다 생각하고 혀를 오른쪽으로 밀어보세요. 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근육이 단단해져요. 서로 미는 거죠. 혀로 밀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밀고. 그럼 여기가 단단해지겠죠. 그럼 주름도 이렇게 펴지고 그래요. 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입안에 공간을 만들어줘요. 입안에 공간.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혀로 움직여주는 거야. 입 안에 잇몸을 다 닦아주는 거죠. 처음에 하면 불편해요. 불편한데도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평소에 하는 것은 복식호흡이 아니라 흉식호흡, 가슴으로 하는 거. 근데 복식호흡을 하면 폐도 건강해지고 겨울에 감기도 안 걸려요. 자, 네 번째는요. 격음과 경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프, 트, 츠, 크 이런 것을 격음이라고 하고 끝 등의 경음을 명확하게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프랑스, 프랑스 발음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한번 해볼까요? 프, 트, 츠, 크, 네, 츠, 크, 끝. 네. 발음 변동 규칙 학습이 있어요. 구개음화, 자음동화, 모음동화 이러한 규칙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정확히 발음을 해야 되고요. 장단음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전에서 장음은 이제 이렇게 폴론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것은 그 장음으로 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장단음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눈보라, 첫눈, 오늘이 첫눈 올 수도 있죠. 네, 눈 여기에 이 콜론은 장음이라는 거예요. 눈보라, 첫눈 이렇게 그리고 많다, 수많이 예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거. 많다 이게 많다는 것을 장음으로 눈보라, 첫눈, 수많이 예 이렇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음 동화는 뭐냐? 인접한 자음들, 인접해 있는 자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단물. 한번 발음해 볼까요? 단물, 꽃밭, 꽃밭. 오른쪽에 있는 거대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음 동화는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인접한 모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 가엘, 가엘, 바라. 예,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음 변동 규칙이 있어요. 구개음화, 자음동화, 모음동화의 규칙을 알면은 우리가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요? 굳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발음해요? 굳이. 자, 바치는 바지, 바지 이렇게 읽어야지. 바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꽃이 이게 아니라 꽃이, 바치.
바지, 바지가 아니라 바치가 되겠죠. 바치. 네, 오타 났어요. 바치. 바지, 바치로 읽는 게 맞습니다. 꼬치, 자, 여긴가요? 부지, 바지, 바지, 맞네. 꼬치, 네, 맞아요.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 팁을 드리자면, 거울 앞에서 발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하나 딱 놓고, 제 옆에 벽에 거울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 아, 오. 이 우,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오, 천천히, 천천히. 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 이, 우, 우, 에, 에, 오. 오, 이렇게. 그리고 복식호흡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랫배가 나오고, 아랫배가 나올 때 숨을 들이마시는 거. 아랫배가 들어갈 때 숨을 내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음 개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제가 또 시를 썼습니다. 겨울의 우아함. 제가 겨울처럼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걸, 어,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 우리 인숙 대표님도 저한테 이몽지는 전문가 배우셨잖아요. 17강에서 강의 준비해 주세요. 자, 겨울의 우아함. 우리 인숙 대표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매서운 추위가 묘한 따뜻함을 남겨주어 우리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난로가 근처에 모여서 방 그 강. 이상으로 따뜻한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조용한 반성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해빙을 기다리는 인내심과 잘 낡은 담요의 아늑함이나 손에 쥔 뜨거운 음료의 편안함에 대한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 심오한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고요함의 아름다움과 조용한 순간의 기쁨을 감상하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색상이나 생동감 넘치는 삶이 아닌 가장 춥고 어두운 날에도 아름다움과 평화가 있고 앞에 빛이 있다는 약속이 있다는 점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계절입니다. 아, 네. 낭독 화이팅. 감사합니다. 겨울은 해빙을 기다리는, 네.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 담요의 아늑함, 손에 쥔 뜨거운 음료의 편안함, 이러한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음성 데이터 수집 및 녹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 AI 음성 데이터 라벨링이 있어요. 데이터 라벨링. 이것은 내 평소 말투 그대로 문장을 녹음하는 거예요. 한 문장당 40원에서 50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연령대의 음성 녹음을 하는 게 있어요.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음성 요구. 그다음에 일반 음성 수집보다 50%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지역 사투리 등 특수 억양을 또 녹음을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라벨링을 뭐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 AI 시대의 데이터 라벨링. 네, 내 목소리를 가지고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유튜브 콘텐츠를 더빙하는 겁니다. 개인 채널의 영상 나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아까도 봤죠? 네, 영상 길이에 따라서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외국어 더빙은 3만 원 이상 수익이 납니다. 방송 외국어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번역 자료 및 강연 스크립트 녹음, 시간당 리액션을 더빙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방송 리액션 더빙이죠. 그래서 TV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라디오 토크쇼 리액션을 녹음을 해주는 거죠. 3-4시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문 음성 서비스예요. 전문 음성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음성 서비스. 알람 앱 목소리 녹음, 동화, 소설,
또 오디오북 나레이션 있죠. 그리고 온라인 재능 마켓, 목소리를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빙 나레이션도 할 수 있고 전문 음성 서비스도 할 수 있고 하이 빅스비 하면은 얘가 목소리가 또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전문 음성 서비스, 라디오 전화 방청, 그리고 고객 응대 음성 서비스.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성우 포트폴리오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익화를 내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디블이라는 플랫폼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마존의 오디오북 플랫폼이에요. 아마존. 그래서 사용자가 개별 타이틀을 구매하거나 구독 플랜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 오디블, 팟캐스트, 어, 원작 도서라든가 강좌, 저널리즘, 연구,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태블릿, 스마트워치, 알렉스 기기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디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CX는 뭐냐? ACX, 오디오북 크리에이션 익스체인지. 그래서 오디오북 제작 거래소, 온라인 플랫폼 레이스를 이해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책이 출간이 되면 오디오북으로도 같이 나오잖아요. 율라나 밀리의 서재에서 하죠. 그래서 녹음을 하고 연결을 하고 그것으로 또 수익화하는 방법이 또 있죠. 자, 그러면 오디블에서 돈 버는 방법. 이거 아마존 오디오 플랫폼이라고 했죠. 오디오북을 판매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오디오북을 나레이터에서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오디블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디블은요, 오디오북 가격을 작품의 길이에 따라 설정하는 거예요. 1시간에 7달러부터 20시간 이상 하면 최대 35달러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거나 구매를 하면 또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요.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 체험에 가입하면 5달러, 그리고 유료 오디블 플러스 멤버십이나 오디블 프리미엄 플러스에 가입하면 10달러를 줍니다. 그리고 제휴 링크를 통해 판매된 개별 오디블 도서마다 50센트의 수수료가 지급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무료 체험에 가입만 해도 네, 5달러를 준다고 해요. 네, 그러면 나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문 장비 오디북 나레이터를 위한 최고의 마이크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핸드폰 요즘에 음질이 정말 좋거든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옷장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방 안 넓은 데서 하지 말고 최대한 좁은 데서 하는 게 좋고 옷장 속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파장을 흡수를 해요.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옷장 속에서 녹음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역동적인 목소리, 청취자에게 몰입감이 있는 경험을 선사해줘야 돼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책을 읽어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 직업 이름이 전기수야. 전기수가 동네 어기나 아녀자들 집에 이렇게 한복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여장을 하고 가고 그래서 책을 읽어줬는데 얼마나 책을 실감나게 읽어주는지 임경업 장군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이야기를 듣던 청중이 와가지고 그 책 읽는 전기수를 살인하는 사건까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몰입감이 있도록 책을 읽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오디블을 이용해서 목소리로 돈을 버는 방법, 정리할게요. 자, 오디오북을 판매하거나 로열티를 얻거나 저자와 출판사의 오디오북을 녹음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오디오북의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책을 읽어주면 돈을 주나요? 오디블 나레이터로서 ACX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ACX는 저자와 출판사를 나레이터와 연결해 줍니다. 선불 지급, 로열티 분배 또는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한 형태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자, 누구나 오디블 나레이터가 될 수 있나요? 네. 누구나 오디블의 오디오북 나레이터가 될 수 있지만 청취자에게 인상 깊은 나레이터가 되려면 전문 장비나 소음이 차단된 공간, 역동적인 목소리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엊그저께 월요일 날 보이는 라디오에서 녹음을 했거든요. 우리 연아쌤, 자, 오디오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오디오 촬영을 한번 해제 요청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그때 어땠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맨 왼쪽에 있죠. 음소거 예, 예. 어땠어요? 보이는 라디오 녹화해본 경험이? 아, 어저께요? 네네. 아니, 특별해서 좋았어요. 아, 특별해서 좋았어요. 어려웠어요? 어땠어요? 아, 조금 네. 어렵지만 재미도 있고, 특별히 생각지도 어려운 게 않고, 있었나요? 네? 특별히 어려운 게 있었어요? 녹화하면서? 아니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네네. 어, 갑자기 이제 주제를 생각해서 얘기하려니까 좀 네. 많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네, 어렵지도 않았죠? 할만했죠?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좋았어요. 음, 네, 색다른 경험을 하니까 네, 즐겁죠. 네, 색다른 경험. 아, 네. 우리 인숙 대표님도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 라벨링 알바를 할 수 있는 이게 사이트예요. 크라우드웍스,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 다양한 프로젝트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캐시 미션이 있고요. 레이블러, 라벨론, AI웍스, 매트웍스, 마이크라우드, 데이터 고블린, 에이모. 많죠. 그 다음에 음성 리액션 아르바이트를 찾고 싶잖아요. 아, 나 리액션 정말 잘해. 이런 걸 정말 잘한다. 그럼 어디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알바 천국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음성인식. 음성인식 검색을 해서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알바가 있어요. 경쟁이 좀 치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급이 높아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는 것보다 훨 낫죠. 두 번째는 디그랩입니다. 디그랩. 비대면 음성 녹음 알바를 제공하고요. 1회당 18,000원이에요. 집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보니까 제가 아침에 가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현재는 충청도와 전라도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집에서 1시간 하면 18,000원이고 현장에 가서 하면은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드 사운드가 있는데 이것은 차량 내에서 음성을 수집하는 비대면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소요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문장을 읽고 녹음한 후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사이트가 막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고 이해가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소리로 만들어가는 즐거운 세상. 원활한 수트론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를 지원을 해보려고 이렇게 성우가 이제 협회 성우, 비협회 성우 있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이분들 여기만. 난 ARS를 할 거야. 나레이션을 할 거야. 캐릭터. 이렇게 지정을 해놨잖아요. 남성, 남성, 여성, 여성. 그쵸? 네, 성우 샘플이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 회사는 이제 녹음을 해서 이걸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등록을 해보랬더니 등록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이트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한번 메모를 해놨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가? 오늘 아침에 이제 땡스체인지에서 한 거거든요.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들은요, 시련을 거대한 산처럼 무겁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낭독과 같다고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시련은 낭독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있죠. 성공으로 가는 3단계 로드맵입니다. 천천히 읽어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실수는 더 나은 낭독으로 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호흡을 조절하라. 시련도 낭독처럼 적절한 호흡이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라. 세 번째는 실수를 기록하라. 실수할 때마다 노트에 적으세요. 어디서 막혔는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 낭독을 성공으로 가는 3단계입니다. 실천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매일 실현 노트를 작성을 해라. 어제의 실수를 분석하고 오늘의 도전을 준비하라. 어제 내가 다 못했어요. 그러면 어제 내가 왜 못했지? 내가 왜 계획대로 못한 거야? 나는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네, 분석하고 오늘의 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핵심 메시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시련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차분히 읽어나갈 수 있는 낭독일 뿐이에요. 낭독. 여러분 앞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는 처지도 있어요. 오늘의 실수가 내일의 발전을 만드는 거예요. 낭독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꿔요. 지금 AI가 어때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근데 AI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목소리예요. 여러분의 목소리.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5년 전 제가 디지털 강사로서 이 내뱉은 말 한마디. 어떤 분들은 너 보기에 진짜 얼음장처럼 차가워. 왜 이렇게 차가워 보여? 이러는데 제가 정말 차가운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따뜻한데 얼굴에는 이 얼음장처럼 네, 차가웠죠. 근데 낭독을 하면서 엄청 부드러워진 거예요. 제가 변한 걸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작은 목소리, 더듬거리고 찌푸린 얼굴, 소심한 성격, 또 수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낭독을 통해서 극복을 한 거예요. 소리내어서 읽는 힘이 아주 놀랍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한 거죠. 하지만 아십니까? 낭독은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완벽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떨리는 목소리, 처음 마주하는 글자들의 어색함, 그리고 더듬거리는 순간의 긴장감,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낭독은요, 마법이에요. 저는 낭독을 마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저가 변했고 또 수강생들의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와,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수강생들 보통 60대, 70대군요. 글자가 소리가 되고 소리가 감동이 되고 감동이 치유가 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한 글자, 한 문장씩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더듬어도 좋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색깔이잖아요. 저의 5년이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낭독을 해보지 않았다면 낭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벽 5시. 당신의 하루를 뒤집을 시간이 왔어요. 지금 당신의 새벽은 어떤가요? 저의 새벽은 4시 35분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5시에 땡스체인지에 참여를 합니다. 혹시 잠들어 있나요? 혹은 뒤척이고 있나요? 하지만 달라야 합니다. 새벽 5시 제가 낭독을 하기 전에 낭독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 7시에 일어났어요. 7시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아이 밥 차려주고 회사 가느냐고 바빴거든요. 그런데 그 부산에서 아니 울산에서 저에게 낭독을 권유했던 낭독 독서 모임을 하자고 했던 그 김길숙 여사가 6시에 일어나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또 전정순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5시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올리고. 와, 제가 리더인데 안 되잖아요. 저는 그분들 덕분에 새벽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땡큐 체인지를 진행을 했고요. 또 김미경과 함께하는 514 챌린지 있었잖아요. 514 챌린지에서 또 리더로, 첼토링 리더로 또 활동을 했었죠. 거기서도 낭독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새벽에 514 챌린지 참여를 하면서도 낭독 독서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말할 사람도 없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위로와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목소리에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하는 건 뭐예요? 새벽 낭독과 새벽 필사. 오늘 아침에 한 것이 제가 기록한 게 698일이에요. 실현은 허들 경기와 같아서 단순히 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앞에 실현이 있습니까? 정말 힘드시죠? 그냥 허들이라 생각하고 장애물 경기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넘을 수 있잖아요. 새벽 5시는 당신만의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당신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집중력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저의 목소리가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아니, 새벽에 눈을 떠서 어떻게 목소리가 잠겨 있는데 맑을 수가 있지? 여러분도 4년차, 5년차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소리내서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벽 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 땡큐 체인지와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영어도 배우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요일마다 10분은 미션이 있고 또 30분은 또 별도로 합니다. 아주 40분이 알찬 시간이에요. 자, 이미 경험한 수강생들의 변화. 여러분은 지금 황금알을 가지고 가야 할 때입니다. 황금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두뇌 속에 있잖아요. 이것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기 어렵나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이 2025년, 2024년도가 가기 전에 이 황금알을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새벽 5시 낭독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더 이상 늦잠이란 없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어요. 이 책을 쓰는 작가들은 보니까요. 새벽 4시, 새벽 5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 맑은 정신으로 글을 쓰더라고요. 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잠들어 있는 새벽 5시로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인가? 땡큐 체인지 몇 시예요? 새벽 5시. 자, 땡큐 체인지에 제가 100일 챌린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의 원리 1, 2. 이 책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공의 원리. 나만의 판테온 세우기. 100일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이게 도구거든요. 새벽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책을 하고 있어요. 365 매일매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 책을 끝내고 성공의 원리, 나만의 판테온 세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값만 해도요, 38,500원이에요. 두 개를 하면은 거의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품절이 돼가지고 구하기도 조차 힘든 거예요, 이 책은. 자, 습관학교와 함께 100일 습관을 만드는 도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고요. 당신의 가슴에 로마의 판테온을 세워라. 저도 이 책을 한 2년 전에 소개를 받았는데 저 혼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챌린지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년을 이어온 로마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로마가 1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건 바로 로마의 정신, 판테온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대표님이 자기가 이 책 100일을 하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이 대표님의 몸이 정말 쇠약해요. 몸이 정말 쇠약해가지고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어디에 가서 일하기도 힘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보고 파이프라인을 짠 거죠.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몸이 정말 아프니까 안 좋으니까 뭐예요? 아, 내가 우리 자녀와 함께 내 자녀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자녀가 어리니까. 그리고 내 남편 걱정은 안 하겠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공의 원리, 이 나만의 판테온 세우기, 이 책을 읽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100일 챌린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소리로 피는 꽃, 낭디꿈, 12월 이 독서 모임이에요. 50부터는 왜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 이게 모리야 히로시에서 일본 작가가 쓴 거거든요. 우리가 50부터는 논어다, 50부터는 손자병법이다 하잖아요. 왜 그러야 할까요? 50은 인생의 경국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일요일 새벽 6시입니다. 누군가는 그 6시에 늦잠을 잘 수 있죠. 누군가는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등산을 하고,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제대로 책을 읽고 서로 소통하고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공간에서 정말 좋겠죠. 일요일 아침 6시, 12월에 24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 소리로 피는 꽃, 낭디꾼 독서 모임. 더듬거려도 좋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좋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현재 낭독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60대 중반의 성우님이 계시는데 그 성우님은 처음에 말도 못했어요. 아, 네, 네. 질문도 못했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의 의견을 너무 정말 말을 잘해요. 자기 의견 피력을 잘합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6시 우리는 책을 펼치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이 아침에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 특별한 아침에 동행자가 되어주세요. 이분은 자기는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데 질문에 힘이 약한 거예요. 지금 낭독 독서 모임 2년째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은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데 질문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기자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기자라. 그랬더니 2년이 되어가는데 질문도 이제 쑥 잘해요. 쑥쑥 잘합니다. 2025년 더 행복한 낭디꿈 낭독 독서 모임이에요. 2025년 더 행복한 낭디꿈 독서 모임 리스트를 제가 짰죠. 지금 이제 11월 마지막 주고 12월이 오잖아요. 1월 달은 낭독 시대, 2월은 퓨처 셀프, 3월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4월은 아들아 돈 공부하자, 5월은 300 경제기사, 6월은 암은 병이 아니다, 7월 해독혁명 닥터 라이벌리저, 그리고 8월은 말하기 수업, 9월은 다산의 마지막 질문,
10월은 사람 공부, 11월은 글쓰기의 최전선, 12월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2025년 독서 모임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음, 오늘 내용하고 상관없는 질문 해도 되나요? 아, 상관없는 질문 좋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제가 네. 음, 이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요. 제가 어디다 넣어놨을까? 네네. 이거 잠깐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채팅방에 보면 링크가 갔는데 링크를 한번 공유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과정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특별히 12월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선물. 12월 특별 선물. 자, 여기 보면 자, 더 행복한 낭비권 독서 모임입니다. 저는 이제 4년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낭독 모임을 하면서 김영숙의 낭독시대 책을 출간을 했죠. 그러면서 30여 권이 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소리내어서 책을 읽었더니 무엇이 생기냐면요. 머릿속에 쇠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몰라요. 근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읽게 되잖아요. 낭독 모임에 참여하면. 억지로라도 읽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억지로라도. 제가 계속 AI 강사만 했으면은 아마도 책을 읽지 않았을 거예요. 디지털 스마트폰 강의만 했으면은 책을 안 읽었을 텐데, 낭독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4년 동안 저희 집에 책이 정말 많이 쌓였어요. 한 달에 한 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권씩 봤거든요. 근데 매월 책이 이렇게 막, 정말 많이 쌓이니까 안 되겠다. 한 달에 한 권씩만 하자. 그래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낭독 독서 모임은 일요일 아침 6시에 하고요. 제가 일요일 아침 6시에 주요일 날이고요. 그리고 12월 지정 도서는 50부터는 왜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 이 책을 했고요. 그다음에 챌린지 신청 이제 챌린지는 뭐냐면은 낭독을 하고 필사를 하는 챌린지고요. 그다음에 땡큐 챌린지 소개를 하자면 땡큐 챌린지는 새벽 5시에 100일 챌린지 한다고 했잖아요. 성공의 판테온, 성공의 원리, 나만의 판테온 세우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에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독서 모임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했던 책이고 여기서 이게 바뀐 책들도 있어요. 우리가 낭독을 하면서 이 책 4권을 1, 2월 달 이제 지정도서였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낭독을 하는 성우님들이 책을 썼던 거고 우리가 봤던 거죠. 이렇게 12월 달 왜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 이 도덕경을 읽었더니 책이 참 좋고 이 다산의 마지막 습관 이 책에 진짜 황금 같은 책이었죠. 그래서 이 연락처 네,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등록 과정을 제가 선택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땡큐 체인지 새벽 5시에. 그 다음에 더 행복한 낭독문 일요일 아침 6시가 있고 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낭비꿈 이제 지부장님들은 월 회비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